자, 시작하자. 여기 보세요. 나 지금 마음이 급하다. 네, 시험은 얼마 안 남았고 뭐 추석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전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있어서 마음도 좀 급하고. 네? 나는 좀 시험을 니들이 이번에 보고 좀 딱 하고 이렇게 좀 자신감도 좀 얻고 어느 정도 딱 성적대도 좀 나오고 나 이런 걸 바라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아무튼 나만 혼자 마음 급하지 말고 너희들도 막 뭘 해야 돼.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막 무슨 막 나머지 시키고 무슨 시험 받고 못하면 너 혼나 막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고이면 그냥 준 고3이야. 씨발 알아서 존나 열심히 해야 돼. 마도통도 내가 풀라고 안 해도 많이 풀고 또 풀어보고 계속 반복하고 해야 돼. 학교에서 주는 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들아 사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보충도 해주고 뭐도 다 해주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계가 있어. 내가 문제를 다 풀어주고 싶거든 정말로. 나 진짜 문제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다 풀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테크닉이나 이런 걸 잘 써먹고 또 모르면 연락이래. 문제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그죠? 됐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충돌 얘기했어. 충돌.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물리량 이거부터 다시. 자 요거 뭐야? 운동량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야. 됐죠? 자 충격량은 정확한 정의. 인테그랄 R자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야. 돼? 근데 우리 적분 안 한다며. 그럼 얘들아 적분 안 한다며. 그럼 우리 정의가 뭐냐면 이거야. 충격량의 정의는 R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의 밑넓이야. 그러니까 이게 밑넓이가 꼭 곡선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밑넓이가 바로 충격량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대빵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대빵 중요한 거, 여기도 대빵 중요한 거. 사실은 원래는 엄마 다분히 수학적이야. 그냥 보기만 해요. 화내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 다분히 수학적이야. 충격량이라는 건 R자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R자 힘은 F는 ma야. 그럼 m을 빼. 그럼 얘가 dt분의 dv 이게 바로 가속도야. 즉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게 가속도야. 이게 F는 ma거든. 그냥 보기만 해. 화내지 말고. 그럼 이걸 다시 dt로 적분을 하면 dt가 날라가. 그럼 결국 m에 얘가 만약 v0부터 v까지 바뀐 걸 v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 값이 바로 mv-mv0가 나와. 이게 바로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정의야. 그러니까 다분히 원래 수학적인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걸 하기가 싫어서 그냥 중학생처럼 F는 MA에서 F는 A인데 A가 T분의 델타 V고 델타 V가 V-V0니까 R자 곱하기 시간이 MV-MV0가 돼서 아 이게 충격량이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게 정확한 정의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동의어가 생긴 얘들아 동의어가 생긴 거 동의어 앞으로 우리는 충격이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면 막 충격량이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면 우리 거꾸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물어보면 된단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어? 결국은 FT 그래프의 밑넓이가 충격량인데 어떤 애가 마음에 처음에 운동량이 없어.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없으면 나중 운동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곧 충격량이고 곧 그게 바로 FT 그래프의 밑넓이다 이거야. 네? 지난 시간 이거 우리가 9번하고 펴봐. 85페이지 9번하고 자 앞쪽에 있는 2번 문제도 풀었다. 1번 문제도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금 심화해서 푼 문제가 바로 지난주에 그 문제 위로 던졌던 자 몇 번까지 한 거야? 위로 던졌던 3번까지 했었던 거라고. 여기까지 하고 끝냈잖아. 그죠? 돼? 그럼 여기다 수준을 좀 높여볼게. 나 수준을 좀만 높여볼게. 그럼 선생님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충격량은 R자 곱하기 시간이잖아. 맞아. 그럼 F는 M을 다시 써볼게. 얘가 결국 F는 M에서 T라는 녀석의 가속도는 V-V0란 말이야. 돼? 그럼 이게 결국 곱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델타 P야.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R자 힘이라는 녀석은 결국 넘기면 T분의 바로 델타 P야. 자, 니들이 알고 있는 뉴턴이 쓴 책 프린키피아에 사실 제일 먼저 나온 힘의 정의가 이거야. 정확히 말하면 R자 힘의 정의가 뉴턴은 뭐라고 정의했냐?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바로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이게 원래 진짜 정의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뭐 프린키피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만 좀 따져볼게. 의미만 따져볼게.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애가 만약 운동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바뀌어. 엄마 운동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바뀌어.
그럼 여기가 나중 운동량이야. 그럼 여기가 T야. 자, 그럼 말해봐. 요게 바로 R자 힘이야. 됐어? 왜?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근데 이게 재밌어. 봐. 이렇게 쓰잖아. 그럼 애들이 막 이래. 돼? 자, 내가 머리 바꿔볼게. 막 이거 바꿔볼게. 나 봐봐. 나 바꿔볼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좀 한번 너희들 느껴봐. 봐. 얘를 만약 질량 M으로 바꿔봐. 나눠봐. 그럼 얘가 V야. 얘를 질량 M으로 나눠봐. 이 새끼가 뭐야? 바로 V0야. 그럼 얘를 질량 M으로 나눠봐. 그럼 이게 각도 A야. 어머. 웬일이니 파리똥. 어이 선생님. 무슨 얘기야? 아니 결국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는 그래프야. 맞아! 이 그래프에다 M 곱하면 이거야. 왜 쫄고 지랄 연병이냐고. 내 말 이해돼요? 하은이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여기 봐. 집중해봐. 초집중해봐. 선생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써먹으면 됩니까?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R자 힘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잘 봐봐. 여기 동전 따기를 해.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 있어. A, B, C 동전이 있어. 그럼 얘하고 얘를 빵 하고 부딪혔어. 그럼 재밌는 게 있어. 오늘도 하겠지만 두 물체가 무조건 부딪히면 무조건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자, 하은아 이거 무슨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 아니야? 그럼 니네 말해봐만. 두 물체가 충돌을 하기 전후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를 보잖아. 그럼 무조건 운동량의 그래프가 A가 만약 이렇게 되잖아. 그럼 B는 반드시 이렇게 돼. 왜 그럴까? 요 기울기가 뭐죠? 집중. 요 기울기가 뭐야? 힘이라며. 근데 왜 기울기가 똑같을까? 작용? 반작용. 왜 그럼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 플러스일까? 다해서로 보니까 반대니까. 자, 넘겨봐. 계산하지 마. 계산을 해, 씨발. 야, 81페이지 펴봐. 81페이지 펴봐. 손도 대지 마. 자, 우리 82페이지 2번 봐봐.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동전 B를 향해 손가락으로 A로 튕겼어. 그럼 B는 A와 충돌한 후 정지해 있던 C와 가서 쳐박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ABC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AB의 충돌 시간은 2t고 BC의 충돌 시간은 t일 때 B의 질량은 C의 질량 2배다. 다 필요 없어. 씨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D급 봐봐. B가 받는 평균임은 A와 충돌할 때가 C와 충돌할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 봐봐. 2t일 때 X칼리버. 여기 봐. 2t일 때 X칼리버. 이게 힘의 기울기야. AB가 충돌할 때. 자 그럼 또 해봐. 저쪽 뒤에 BC가 충돌할 때 요 X칼리버야. 요 X칼리버. 됐죠? 이게 바로 BC 충돌할 때 힘이야. 그럼 말해봐. 니들이 누르로 말해봐. 어디가 더 가파라? BC 아니야? 그지? 그럼 B가 누구랑 부딪힐 때? C랑 부딪힐 때가 더 뭐가 되는 거야? 충돌할 때 힘이 더 큰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빨리 체크해봐. 재현아 빨리 체크해봐. 재혁이도. 그럼 나머지는 운동량의 변화를 갖고 시간 갖고 그래갖고 힘을 구하거나 뭐 여기서 크기가 몇 배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구할 수 있는 거냐.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뒤로 넘겨. 여기 봐봐. 이렇게 넘겨. 두 번째. 자 뭐니뭐니 해도 사실은 엄마 뭐니뭐니 해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아주 시험에 중요한 테마죠. 자 여기 봐봐. 우리 지금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할 건데, 사실 내가 특강 때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까지만 얘기를 해줬지만 실제 이 충돌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기까지 갑니다. 엄마 충돌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기까지 가요. 상대 속도를 추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웬만한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량을 차지하는 게 요거야. 그래서 요거부터 순차적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은 좀 얘기를 해야 돼. 잘 봐. 슈루루루루. 자 그럼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얘가 막 운동을 하고 있어. 자 근데 꽝하고 충돌을 해. 야 지난 시간에 요 얘기 해줬지? 왜 안 해준 거 같지? 운동량 보존까지 했니? 안 했지 그지? 안 했지 그지? 지난번에 그 던진 것까지만 해줬지 그지? 오케이 좋아. 나 지금 헷갈려서 따로 나오라. 자 그럼 A, B가 꽝하고 충돌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잘 보세요. 집중. 자 우선 얘가 꽝하고 박을 때 어떻게 되냐. 무조건 힘의 크기가 같아. 자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까 문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박을 땐 힘이 막 바뀌는데 우리가 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충격량 구한 다음에 다시 시간으로 나눠.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입니다.
돼? 그래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왜? 야, 너 물어볼게. 야, 너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어? 그럼 국어 70, 수학 30, 뭐 이런 얘기 안 해. 그럼 평균 90인데요? 이런 것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물리를 떠나서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뭔가 값을 하나로 말한다는 건 이미 평균이야. 그죠? 야, 너 전교 몇 등이야? 그럼 2등인데요? 그럼 어떻게 알아? 평균을 냈더니 제가 두 번째인데요? 아, 당연한 얘기잖아. 야, 너 전교 몇 등이야? 국어는 78등, 영어는 35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잖아. 똑같은 얘기야. 자, 집중해봐. 그럼 얘가 시간이 같아. 자, 그럼 얘가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 자, 그럼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만 바뀌고 크기는 똑같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잘 봐.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아마 집중. 방향은 반대지만 사실은 충격량의 크기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모두 같다는 거야. 돼? 자, 내가 지금 나랑 공부 지금 처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계속 얘기해. 작용을 물어보면 뭘로 대답한다? 반작용. 거꾸로 해봐. 충격량을 물어보면 뭘로 대답한다? 운동량의 변화량. 됐죠? 나중에 연력학 배우면 만약 단열 과정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냐? 그럼 기체가 하는 일을 구하면 돼. 왜? 걔네들이 키가 같거든. 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 무슨 말이냐? 잘 봐. 이걸 어떻게 문제에서 써보냐 이렇게 써봐. 자, 이게 야구 빠다. 그 뭐라고 그러냐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잘 봐. 이렇게 날아가서 방망이에 부딪혀서 튀어나온대. 됐죠? 그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니네 말해봐. 이게 방망이라고 하면 방망이가 받은 힘도 몰라, 시간도 몰라, 충격량도 몰라. 아니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도 한번 구해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줬어. 깔랑 준 게 예를 들어서 얘가 1kg이고 얘가 플러스 3m/s고 얘가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 1m/s 이거밖에 안 줬다고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이걸 못 구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그럼 이것도 못 구하지.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누굴 걸 구하는 거야? 공을 구하는 거야. 왜? 이 네 개가 크기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 거야. 돼? 그럼 운동량이 나중에 마이너스 1kg/m/s고 빼기 처음이 3kg/m니까 얘는 마이너스 4kg/m가 되고 결국 충격량과 단위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4N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얘가 받은 충격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얼마? 4를 받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돼요? 근데 잘 봐. 이런 거 애들 중학교 애들 보면 참 재밌어해. 잘 봐. 이런 거 참 중학교 애들 재밌어해. 이게 통합과 그대로 나오거든. 얘를 더 똑같은 야구공이야. 그럼 3m/s로 얘를 빵 때렸어. 그랬더니 박살이 난 거야. 얘가 A 빠따 B 빠따야. 그럼 이 대속이 여기를 뚫고 가면서 속도가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럼 어느 방망이가 충격을 더 크게 받았냐 그러면 애들은 이거 깨졌으니까 얘가 그게 아니야. 잘 봐봐. 얘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야.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3이야. 어머. 아니 그럼 선생님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만 받았네요. 맞아. 얘보다 충격량이 더 작아. 돼? 근데 이게 진짜 나름 존나 물리학적인 얘기야. 이게 내가 한번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군대 가잖아. 우리 때는 군대에서 격파를 했었거든. 격파할 때 우리 송화장 이런 거, 기왓장 같은 거 깬단 말이야. 이거 깰 때 교관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주먹이 꽉 쥐고 무조건 깨라. 못 다치면 손 다친다.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야. 얘를 못 pu게 되라. 그럼 충격이 더 큰 거야. 오케이? 얘가 뚫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충격이 덜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돼?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운동량 보존해 보충을 한번 해볼게. 그럼 아주 심플하게 한번 해보자. 선생님, 얘가 운동량이 그럼 플러스 10이라고 해봐. 아니, 그냥 심플하게 해. 얘가 운동량이 플러스 10이라고 해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운동량이 만약 충격량이 플러스 4라고 해봐.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를 받을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럼 얘가 10이었다가 플러스 4를 받으니까 얘가 플러스 14가 될 거고, 아니 뭐 플러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를 받으니까 얘는 플러스 4를 받으니까 플러스 10이 되니까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된다는 게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엄마,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자, 나 물어볼게. 하은이한테 물어봐야지. 하은아, 얘가 얘를 때리는 이 힘, 이건 외력이야, 내력이야? 외력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힘이잖아. 그지? 그럼 니네 그거 알아?
원래 운동량 보존, 여기 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 외력이 없어야 돼. 선생님 보존된다며. 아니야, 잘 봐봐 이 새끼야. 얘만 봐봐, 얘만 놓고 봐봐. 그럼 이거 외력이야. 왜요? 운동량 바뀌었잖아. 그럼 또 말해봐. 얘만 놓고 봐봐. 그럼 얘가 받은 이 힘도 외력이야. 그러니까 운동량 바뀌었잖아. 돼? 그럼 잘 봐봐. 아니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얘를 하나로 합치면 이건 내력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은 외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력만 있었기 때문에 역학지연이가 운동량이 뭐하는가 보존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마 이게 바로 폭탄의 원리야. 돼? 자 여기 폭탄이 이렇게 있어. 잘 봐봐. 폭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폭탄이 정지해 있다가 팡 하고 터져. 그럼 요 녀석이 만약 나지엠하고 스몰엠이 있는데 스몰엠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V로 갔어.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V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운동량이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재현이한테 물어볼게. 황재현, 재현아 어떤 파편이 더 위험해? 나중에 또 할 거거든? 자 미리 알아도 엄마 무조건 운동량과 에너지가 함께 나온다. 운동량과 에너지가 함께 나온다. 무조건 이 공식 쓰는 거야. 2n분의 p제곱 쓰는 거야. 무조건 이거 쓰는 거야. 돼? 자 그럼 나 말해봐. 두 녀석은 어차피 얘가 플러스 p면 얘 마이너스 p야. 그럼 두 녀석은 무조건 운동량이 크게 같아. 그런데 질량이 작을수록 뭐가 그냥 운동 에너지가 커. 운동이 2분의 mv제곱이거든.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나? 원래 우리가 쓰는 폭탄은 화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무지하게 작게 쪼개지면서 얘가 무지하게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해져갖고 이 파편을 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류탄이 터지면 파편에 의한 심장사로 뒤지는 거야. 화력으로 뒤지는 게 아니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 됐어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문제를 몇 문제나 풀어볼 거야. 자, 너무 족밥은 안 풀 거야. 엄마. 그래서 한번 해볼까?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해볼게. 엄마, 너무 족밥 문제 한번 해볼게. 우선 96페이지 31번이야. 하기도 민망하지만 잘 봐. 참고로 96페이지 31번하고 얘들아 85페이지 10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하나는 숫자로, 하나는 문자로 된 거야. 됐어? 돼? 자, 그냥 괜찮으니까 우리 문자로 된 거만, 숫자로 된 거만 해보자. 31번 한번 해봐. 자, 이거 내가 설명할 거리가 없어. 너무 쉬워서. 암산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하은이 지난주에 내가 상대속도 얘기해줬지, 그치? 오케이, 좋죠. 자, 지금도 안 끝난 사람 문제 있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운동량 보존 나 도와줘봐. 자, 얘 운동량 얼마? 합치면 12 단위 생략할게요. 플러스. 얘들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거 벡터야.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도 곱하면 얼마? 9. 자,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 21. 이거야. 이건 안 바뀐다고. 근데 얘가 충격을 얼마를 받아? 6을 받아. 이쪽으로 6이야. 그럼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 6을 받아야지 뭐. 그럼 얘가 12에서 6 받았으니까 여긴 플러스 6만 되겠네.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 플러스 3. 자, 얘는 9인데 6 받으니까 15 되니까 여기가 15가 되려면 얘는 플러스 5. 그래서 속도는 얼마야? 3분의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걔 족밥이죠. 이런 거 내가 손댈 거리도 없어. 그죠? 이거 혼자서도 해도 되는 거야. 되냐? 자, 여기 봐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즘 트렌드로 야 이제부터 좀 어려워 엄마 요즘 트렌드를 문제를 해볼 거야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다가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다가 살짝 후 상대 속도를 더하는 거야 됐죠? 참고로 얘가 재작년까지 난이도가 정말 미치도록 올라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딱 시작되면서 킬러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난이도가 뚝 떨어진 테마거든. 근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꽤 많이 있어 문제집에.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집중 엄마 집중. 내가 오늘 꼬맹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을 잘해야 돼. 이유가 뭐냐? 니네들이 만약 수업을 안 듣고 혼자서 이걸 알아내려면 내가 가르치는 거에 몇 배의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원을 오는 건 얘들아 학원을 오는 건 정확하게 100% 무조건 효율 때문이야. 니네들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인강 볼 수도 있고 있는데 굳이 이 시간을 굳이 이 돈을 내고 굳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는 이유는 저 새끼 설명이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돼? 선생님 저 놓쳤어요. 그럼 이거 보면 되잖아. 그지? 집중해봐. 자, 얘가 지금 내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쓸게. 하얀색. 자, 내가 지금 하얀색으로 쓸게. 얘 속도가 VA인 VB야. 얘가 꽝 하고 박았어. 자, 충돌을 했어. 자, 요 새끼가 하얀색이고 요 새끼가 하얀색이고 충돌 후에 잘 봐. 요 새끼 속도를 노란색, 요 새끼 속도를 노란색이라고. 자,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 엄마? 만약 충돌 후에 요 새끼를, 자, 충돌 후에 요 새끼를 만약 하얀색으로 줘 이렇게. 아, 참고로 하얀색은 숫자나 문자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얘가 미지수라고 해봐. 그럼 이건 못 쓰면 되는 거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하고 얘 곱해서 얘 곱해서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도 미지수인데 얘도 미지수야. 그럼 운동량 보존을 구할 수가 없죠.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노란색으로 써볼게. 흰색으로 써볼게. MA, VA, MB, VB. 자, 그 다음 MA, MB, VA 플라이, VB 플라이. 못 구하잖아. 왜? 식을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요 상대 속도란 얘기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엄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얘들아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B-A야. 계속 얘기하지만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는 거야. 시간하면 관측자가 0이라고 보는 거야. 자 무슨 얘기야. 내가 이런 식으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지했다 치고 세상이 뒤로 10으로 간다고 피는 거야. 그럼 모든 만분에다 그 마이너스 내 상대 속도를 내 마이너스 관측자 속도를 더해주면 기준이 나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안 줬는데 충돌 후에 얘가 얘를 본 상대수를 준 거야. 이걸 하얀색으로 준 거야. 충돌 후 A가 본 B의 상대속도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요 새끼하고 요 새끼가 또 식 하나의 미지수 두 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 식까지 같이 하면 식이 두 개의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가 된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해만 하란 말이야. 근데 잘 봐. 이 상대속도를 예쁘게 나 얼마야 이렇게 주질 않아 이 새끼들이. 그럼 어떻게 주냐 엄마? 이렇게 줘요. 이렇게. 잘 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요 기울기가 상대 속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연습해볼게. 예를 들어 연습해볼게. 여기가 만약 12m인데 여기가 3초야. 그럼 처음에도 안 줘. 엄마 안 줘버리는 거야. 야, 얘 안 줘. 씨발. 야, 얘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얘가 뭐라고 그러냐? 얘가 처음에 정지고 A가 B 사이의 거리가 저렇게 돼 있대. 그럼 말해봐. 얘 속도가 얼마야? 4야 4. 왜? 얘가 보기엔 얘가 나한테 4로 오는 거거든. 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 뭔 얘기돼요? 뭔 얘기돼요? 그럼 또 거꾸로 말해봐. 얘가 3초 때 충돌하고 4초가 지났더니 다시 15m가 벌어졌어. 그럼 얘가 보기엔 얘가 얼마로 가는 거야? 얘가 똑같은 거야? 7초. 그럼 얘가 보기엔 얘가 얼마로 벌어지는 거야? 4분의 12가 얼마? 3m/s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뛰는지 몰라. 근데 내가 보기엔 제가 3으로 간다 이 얘기란 말이야. 알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이 문제도 수준이 몇 개 있는데 내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한번 올려볼게. 자, 제일 족밥은 내가 먼저 해볼게. 96페이지에 96페이지 30번을 봐봐. 지금 딱 이 문제야. 자, 96페이지 30번에 딱 이 문제 봐봐. 아니 내가 풀 거야. 너희들 풀 거 따로 있어. 거기 봐봐. 96페이지 30번. 맞자리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등속도 운동을 해. 근데 나는 A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 그럼 A의 속력은 충돌전이 2고 충돌후가 1이래. 자, 그럼 여기 집중해봐. 여기 봐. 자, 얘가 충돌 전에 2래. 자,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됐죠? 그럼 얼마나 상대수가 마이너스 4 되려면 서정아, 얘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되면 되겠지? 그럼 얘가 나한테 4 다 가는 거잖아. 내 말 되니? 내 말 되니? 자, 또 봐봐. 충돌 후에 1m/s인데 AB의 질량은 각각 MA, MB이고 질량의 B를 구하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B가 L보다 크대. 자, 아니 하지 말라고 여기 봐봐. 이거 안 어렵다니까, 엄마. 그럼 잘 봐봐, 엄마. 충돌 후에 A가 B를 봤을 때 상대 속도가 요거야. 얼마야? 플러스 3m/s란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가 생겼어. 이게 VB-VA인데 잘 봐라. VB-VA인데 자 집중해봐. VB-VA인데 지금 문제에서 충돌 후 속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모르겠어. 속력이 1이래.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얘가 만약 플러스 1이라고 해봐 얘들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고 요 새끼가 4가 되겠네.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얘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보니까 얘가 2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 자 얘인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 자 얘부터 한번 해봐. 자 운동량 보조를 한번 써보면은 2MA 마이너스 2MB. 그럼 만약 1번 경우로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요거. 그쵸? 그러면 MA가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가 MA 곱하기 1 안 써도 되죠? 그 다음 요 새끼는 4야 4. 그럼 얘 새끼가 4MB. 자 그럼 얘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넘어가면 MA가 6MB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6에 해당되고 얘가 1에 해당돼. 그럼 여기다 1에 해당되는 애를 넣고 여기다 6에 해당되는 애를 넣으면 운동량은 누가 크냐면 B보다 A가 크다고. 그럼 모순이야. 왜? B가 더 크다고 했거든. 충돌 운동의 B가 A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제대로 답을 한번 구해보면 엄마 제대로 한번 답을 구해보면 요 새끼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 질량. 저 새끼가 2 곱하기 B의 질량. 그러면 싹 넘기면 3A가 4MB니까 A의 질량의 B는 4대 3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자, 정리할 필요 없어. 족밥이 안 어려웠어. 자, 너희들은 문제 수준을 올릴 거야. 한 장 앞으로 가봐. 자, 한 장 앞으로 가봐. 자, 28번도 어렵고 26번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넘겨가면 제일 어려운 게 18번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28번을 먼저 한번 해봐. 28번 먼저 한번 해봐. 이 다음 레벨도 있어 사실은. 28번 해봐. 28번.
자, 이걸 한번 느껴봐봐, 얘들아. 우선 시작할 때 B는 지금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상대조가 처음에 2니까 요 새끼가 말 그대로 2야. 2. 근데 여기 봐봐. 자, 좀 이따 충돌, 얘들아, 좀 이따 충돌을 2번도 할 거야. 우선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얘가 꽝 충돌을 했어. 여기 봐봐. 꽝 충돌을 했어. 됐죠?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야. A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고 B는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는 케이스일 수도 있지 않아?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사실은. 근데 이걸 갖다가 엄마 충돌이 2번 일어나거나 3번 일어나면 이걸 따지지 않으면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게 다음 문제야, 좀 이따가.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위 케이스일까 아래 케이스일까? 잘 봐. 만약 위 케이스였다면 처음에는 상정도가 되게 커. 근데 좀 있으면 얘가 부딪히고 오잖아? 그러면 얘가 같은 방향 상정도가 좀 작아진다고. 얘가 딱 이 케이스야. 얘는 크지만 얘는 어때? 상정도가 작잖아. 이 케이스는 거꾸야. 이 케이스였으면 얘가 볼 때 얘 상정도는 안 커. 근데 얘가 이렇게 다가와봐. 그럼 상정도가 존나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아니라 요 케이스라는 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뭔 얘기 되니? 근데 어렵지 않아. 잘 봐. 어렵지 않아. 왜냐면 얘가 지금 상정도가 얼마냐면 2초 동안 3을 갔으니까 1.5야. 그럼 요게 A가 본 B의 상정도, 즉 B-A인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딪히고 나서 상정도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로 바뀌었어. 근데 중요한 건 VB는 가만히 있었거든. 아이씨, A는 가만히 있었거든. 누구만 바뀐 거냐? 얘만 바뀐 거야, 속도가 반대로. 근데 지금 얘 크기가 어떨 때 서로 같대. 이거 문제 주는 조건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죠? 그럼 결론이 났네. 샤클로 꺼져. 그럼 얘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V의 A니까 충돌 후 A는 마이너스 0. 얘가 마이너스 0.5구나. 그럼 얘가 보기에 얘가 1.5로 멀어지려면 얘가 1이구나.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다 끝났네요. 자, 충돌력의 운동이 없었고요. 자, 제 혼자 있었으니까 출력 속도 2에다가 얘도 더하면 충돌 후에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0.5MA, B는 1 곱하기 MB. 그래서 넘기면 2.5MA가 MB다. 뭐 답이 나오겠네. 그럼 얼마야? 2대5 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두 단계를 돌릴 거야. 자, 이거 좀 어려워. 넘겨봐. 18번이야. 자, 어렵습니다. 자, 18번 위쪽에 단계가 하나 더 있어. 18번 한번 해봐.
만만치 않죠? 제대로 한번 풀어볼라 치면 문제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엄마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은 엄마 보통 이거는 이건 보통 상황인식을 좀 잘해야 돼. 사실 우리가 보통 이과 애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빨라 이과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걸 잘하는 게 이과생들. 내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니네들이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 가면 뭐 할 것 같아? 니네가 나가서 삽질할 것 같아? 니네는 상황 파악을 해라는 일을 주로 해. 내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오케이? 어떤 일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맞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오케이? 그게 쉽지 않으니까 돈까지 주면서 너희한테 시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바로 이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것부터 해봐. A, B 사이의 거리 x가 처음에 10m였어. 근데 2초 만에 그럼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보면 나한테 얘가 5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미 세상이 뒤로 산데 5로 온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죠? 이건 뭐 다 찾았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것부터 해볼게. 얘네들 운동량 얼마야? 암산으로 한번 해봐. 플러스 8 마이너스 5 그럼 얼마야? 플러스 3 아니야? 그죠? 맞잖아. 그럼 얘네들이 2초 때 충돌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충돌 전에 운동량이 하고 보존된다며. 그럼 기억은 벌써 답이 나왔네. 맞는 얘기네. 왜냐면 생각해봐. BC가 충돌할 건데 2초 때 충돌할 건데 충돌 전에 운동량이 하고 똑같다며. 그럼 둘이 합쳤을 때 운동량은 충돌 후를 못 하는 거야. 충돌 전을 구하면 되지. 어차피 3인데. 맞아 안 맞아요? 하은이 됐니? 됐어?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좌표를 찍어놨거든? 자 여기서 지금 만났어 둘이. 지금 8m 떨어진 곳에서 2초가 지났을 때 둘이 만났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꽝하고 만난 다음에 아마 B하고 C가 꽝하고 만난 다음에 자 두 가지야. 자 B하고 C가 꽝하고 만날 때 충돌의 운동량은 3이야. 그럼 충돌 후에 2kg짜리 VB 5kg짜리 VC야. 충돌 후의 속도가 못 구해. 아 왜? 아니 운동량 보존의 법칙하고 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어떻게 구해? 그래서 뭘 쓰는 거야? 엄마 그러면 충돌 후에 두 번째 충돌 후에 충돌의 상대도 얼마야? 기울기 구해봐 얼마야? 3초 동안 6이니까 얼마? 2야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B가 C를 보면 2로 멀어지는 거야. 그럼 요게 C고 요게 바로 뭐야?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계산도 좀 편한데 여기다 2 곱하면 4, 2 하면은 두 개를 더하면 숫갈로 날려버리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VC니까 VC가 얼마야? 플러스 1이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넣으면 얘가 2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B는 마이너스 얼마냐 그러면? 3이냐? 어렵냐? 2는 VC 마이너스 VB인데 VC가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맞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엄마. 얘가 충돌 후에 마이너스 1이 된 거, 자 얘가 충돌 후에 플러스 1이 된 거 여기까지 이제 애들이 잘 구해.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마트에 가는 거야. 선생님 또 가다가 얘랑 충돌을 하겠네요. 그게 언제야? 요거예요. 5초. 왜요? 갑자기 잘 봐. 5초 때 충돌을 하면서요. 얘랑 상대수가 없어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봐. 충돌한 데가 지금 8m였는데 여기서 3초가 더 지나면 얘가 3m를 더 가요. 2, 3에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 좌표부터 얘가 5m 떨어진. 여기서 누구랑 만나냐? B가 C랑 만나는 A랑 만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머리를 써봐.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와갖고 여기가 10m, 5m니까 15m를 날라온 거야. 몇 초 만에? 총 5초 만에. 그러니까 A의 속도가 충돌 전이 얼마야? 3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문제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럼 잘 봐. 한번 또 말해봐. 또 말해봐. 자, 얘가 1kg이고 충돌 전이 이쪽에 5m/s고 얘는 충돌 전이 이쪽으로 마이너스 지금 1m/s야. 자, 얘는 2kg이야. 자, 그럼 암산 한번 해봐. 충돌 후에 어떻게 되니? 충돌 전에 얘 플러스 5,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3이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이 새끼 충돌의 속도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B는 플러스 1이 돼야 돼. 왜? 그래야 얘네들이 상대속도가 없거든. 하니 되니? 따라오고 있니? 놓쳤니? 됐어? 됐어? 그럼 이 새끼도 뭐가 될지 모르겠죠. 운동량 보존력 없으니까 얘가 2kg이고 1이니까 운동량 2니까 요 새끼도 운동량 1만 나오면 되니까 얘도 뭐야?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야 얘도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습니다. 심지어 디귿도 맞아요. 왜? B는 딱 5초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의 방향만 바뀌었거든요. 오케이? 빨리 정리해봐. 빨리 정리해봐. 졸려? 기운 내봐. 자, 참고로 얘들아 100페이지 38번은 지워. 자, 이거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어려워. 이게 아까 말했던 윤석열 정부 시작 마지막 할 때 가장 어렵게 된 문제야. 됐죠? 얘는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마더ton에서도 풀지 않으면 돼. 자, 여기 봐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됐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요까지만 하면 이제 충돌은 정리가 된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충돌에서 굉장히 수준 있게 나오는 문제가 충돌 플러스 에너지야. 자, 이건 어차피 뒷단원을 해야 되니까 미리 조금 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아. 알겠지?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지금 완벽하게 마찰이 하나도 없는 얼음판이야. 자, 얘는 질량이 80kg짜리고요. 얘는 질량이 40kg짜리야. 자, 그럼 얼음판에서 얘를 80N으로 밀었어. 평균 힘으로. 그럼 자기도 뭐 밀렸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그럼 이 녀석들이 만약 1초 동안 충격을 받았다고 해봐. 자, 그럼 결국 얘가 80N만큼 충격을 받았고 얘는 질량이 40인데 운동량이 1000이 없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2가 되겠지. 뭐 근데 열심히 그렇게 안 구해도 어차피 가속도가 1초라는 시간에 2니까 얘는 2m/s가 됐을 거고 이게 이제 베이비 얘가 베이비고 얘가 어덜트. 그럼 어덜트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겠죠. 열심히 구하지는 않아도 돼. 왜냐면 어차피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80을 받았는데 운동량이 1000이 없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80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마찰이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등속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있어. 엄마 되게 궁금한 건우한테 물어볼게. 우리 건우. 물리 좀 하는 건우. 건우야. 이동거리가 베이비가 어덜트보다 많이 밀려났네. 그죠? 똑같이 밀었는데. 그죠? 맞죠? 왜? 가속도가 더 큰다는 얘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이 뭐야? 작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밀었는데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크니까 더 많이 밀려난 거지. 인정? 인정?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퀘스천. 밀려난 건 질량이 작은 아이가 밀려난 건데 더 많이 밀려났는데 물어볼게. 왜 하필이면 2배나 더 많이 밀려났을까? 지금 굉장히 심오한 질문한 거야. 이게 진짜 어디 가서 물리를 좀 깊이 있게 한 아이들은 이걸 대답할 수 있거든. 왜 질량이 왜 아이가 왜 굳이 2배나 더 많이 밀려났을까 이거야. 자, 여기 봐.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야. 잘 봐. 물리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움직여. 자, 요게 바로 FT. 요게 MV-MVJ. 사실은 우리가 지금 2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이거 결국 어디서 온 거냐? F는 MA에서 온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역학을 이끄는 첫 번째 축이야. 운동방정식. 쉽게 말하면 뉴턴의 운동법칙이 물리를 이끄는 가장 큰 축이 하나야. 너 괜찮아? 씨발 울어. 수업이 그렇게 감동적이야?
아직 멀었는데. 여기 봐. 자, 이게 큰 축이야. 그럼 니네 말해봐. 어덜트하고 잘 봐. 어덜트하고 베이비를 잘 보면 재밌는 게 있어. 어덜트와 베이비는 똑같은 힘을 똑같은 시간에 받아. 근데 중요한 건 처음 속도가 없었거든. 근데 어덜트하고 베이비는 질량이 2대 1이야. 그럼 속도는 충도로의 속도는 1대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요 2배란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잘 봐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자, 아까도 했던 거야. R자임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봐. 그럼 요게 바로 2분의 1 mv 제곱 mv 제로의 제곱이에요. 자, 이게 뭐죠? 오늘 배웠는데 R자임이 한 일이지. 그럼 이게 운동에너지 뭐야? 변화량이야. 그럼 재밌는 게 있어. 엄마 골 때리네.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어덜트하고 베이비가 얘는 같은데 질량이 이미 2대 1이고요. 속도가 1대 2면 어머 웬일이야. 그럼 얘가 2대 4니까 이미 얘는 1대 2로 정해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와봐. 이거 골 때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그 두 번째 축은 이거네요. 맞아. 물리를 끌어가는 두 번째 역학축은 바로 W는 델타 E야. 이게 그 유명한 뭐야? 1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거든. 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인마.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똑같이 탁 밀어도요. 얘네 둘이는 에너지를 똑같이 가져가질 않아. 얘가 에너지 2배나 가져가. 오케이? 왜 그러냐? 자, 에너지의 구조를 잘 보면 에너지는 이미 생김새가요. 질량보다 속도에 치우쳐 있어. 무슨 말이냐? EK는 EM분의 P제곱을 이용하면 딱 좋아. 자, 무슨 얘기냐? 분명히 이 새끼들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반드시 운동량이 뭐가 되느냐 똑같아야 돼. 근데 에너지는 질량의 역수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럼 사실 우리는 이 사람 새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걸. 물체 A, B를 EM하고 M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용초를 이렇게 껴놔. 그럼 여기다가 실을 묶어놓고 얘를 팡 때려. 그럼 여기 있던 에너지, 이걸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 이 에너지가 물체한테 간단 말이야. 돼? 근데 얘네들 똑같이 가진 않아. 왜? 운동량이 같지. 근데 질량이 다르지. 그럼 속도가 다르겠지. 딱 이 새끼처럼 날아가는 거야. 얘가 쉽게 말하면 뭐야? 얘가 요 용솔의 에너지를 두고 날아가는 거야. 돼? 그럼 어떻게 날아가느냐? 얘가 또 쓰니 씨. 얘가 2n분의 p제곱 되면 얘는 운동이 같으니까 질량이 2대 1이면 에너지를 1대 2로 날아가는 거야. 나 지금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얘기. 자,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는 거야. 엄마 여기다 써봐. 우리 교재에 80 아니다 70 운동의 법칙이 있을 거야. 48페이지에다 써봐 빨리. 나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지금. 아니야. 뭔지 이해되니? 특히 요 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에너지와 충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식이야. 고급진 식이다 아주. 여기 있잖아. 거기 46페이지 다 40 저기 8페이지도 다 해놨잖아.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드디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100페이지야. 딱 100페이지. 아, 문제 좋다. 100페이지 39번. 지금 딱 이 내용으로 푸는 거야. 100페이지 39번. 자, 여기 봐. 여기 봐봐. 나 이걸 왜 갈려줬는지를 이해해봐. 자, 이거만 하고 싶게 얘들아. 좀 기운내. 자, 우선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안 써도 되지만 굳이 한번 써볼게. 얘가 운동량이 플러스 P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P다. 선생님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얘를 둘이 만나면 뭐야? 정지지? 그럼 운동량이 합이 얼마란 얘기야? 정지면 0이야. 운동량은 MV니까. 자, 근데 하나 또 말해봐. 하나 또 말해봐. 얘가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얘를 탁 놨어. 그럼 정지했다는 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나 피한 게? 0이지. 엄마 그럼 뭐야? 얘가 마이너스 P면 얘도 뭐야? 플러스 P야. 나왔어. 얘하고 얘는 운동량이 같아. 근데 말해봐. 운동량이 같은데 네 번째 줄에 써있어. 운동에너지인 C가 엄마 운동에너지인 C가 B보다 2배래. 그럼 거꾸로 질량은 C보다 B가 2배인 거야. 맞아? 역수니까. 돼? 자, 그럼 말해봐. 얘가 M이면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2M이라고. 그럼 얘가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2MV면 얘도 운동량이 플러스 2MV니까 얘 속도가 플러스 V인 거야. 찾았어. 요걸 가지고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운동량이 2MV. 자, 이 새끼 질량 모르니까 얘 마이너스 속도하면 마이너스 별 V 충돌 후에 자 2M하고 별을 합하면 요 새끼 속도는 3분의 V가 되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새끼 병신이야. 이거 준 이유가 있어. 얘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갖고 얘 운동량 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 새끼 속도까지 구해갖고 여기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라고. 본인이 이해돼요? 문제 만든 사람의 폼을 이해하란 말이야. 이걸 왜 굳이 운동에너지 얘기를 줬냐 이거야. 그걸 줘야 이 새끼 질량과 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자, 빨리 정리해보세요.